전체 재산은 35억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들 2명. 그러면 전체가 1.5, 1이니까 3.5가 되겠죠. 네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 이제 유산취득세 얘기했고요.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는데 사실은 오늘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세 개정 중에서 가장 포인트로 보는 게 물론 이제 유산취득세가 가장 큰 화두긴 특이는 하죠.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네. 그래서 웬만한 재산, 뭐 시작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화두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종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안 내거나 확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자녀 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 이 네. 두 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녀 공제 어떻게 바뀌는지 개념 설명해 주시죠. 일단 현재 보면 자녀 공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뭐 이렇게 되면 좀 있긴 한데 사실 이거 적용받는 사람 거의 없고 그냥 기초공제하고 추가공제 해가지고 5억을 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거의 일괄공제 5억으로 끝나거든요. 자녀가 몇 명 있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바뀌면 일괄공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일괄공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상속인, 이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각각 상속인이고 직계 존비속이다. 그러면 인별로 5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가 5명이면 5, 25, 25억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이 나눠줬을 때 이렇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제 기준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얘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행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공제 2억에다가 자녀가 5명이다. 그럼 1인당 뭐 5천만 원씩 해가지고 5, 5, 25, 2억 5천 두 개를 합치면 4억 5천이 공제가 되는데 이거보다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을 공제해 주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5억을 받아요. 맞습니다. 사실 자녀가 5명이 있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거의 대부분이 5억 정도만 공제받고 끝이 났던 게 이제는 자녀 한 명당 5억씩 해준다고 하면 와우 25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개정안에서는 바뀌는 부분은 이게 자녀가 받았을 때 그렇죠. 과거에는 자녀가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기초공제 뭐 일괄공제가 적용됐다면 이제는 자녀가 받았을 때 적용을 할 수 그렇죠. 있다. 왜냐면 받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받아야 공제 받는, 안 받았으면 공제 받을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일단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은 저희가 유산 취득세를 얘기했지만 많이 찢어주고 균등하게 찢어줬을 때 사실은 세금이 많이 주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이제는 파워풀한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네. 부분 차근히 설명해 주시죠.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법정 상속분하고 30억 중에 작은 걸로 공제를 받거든요. 말이 어렵네요. 네,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정 상속분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맥스로 받아봐야 3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엄마와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명이 상속인인데 네. 엄마의 상속은 법정 상속분이 1.5, 그렇죠. 자녀는 1, 1.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체가 3.5죠. 맞습니다. 3.5 중에 엄마분은 1.5. 네. 근데 만약에 35억이란 재산이 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법정 상속분은 15억을 15억이죠. 까지 공제가 되는 거고 맥스로. 20억을 받든 30억을 받든 15억이 끝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바뀌는 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한 것까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10억 이하여도 그 법정 상속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공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10억까지는 법정 상속분 초과해도 그냥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최대한도는 똑같습니다. 법정 상속분하고 30억 중에 작은 거. 이제 바뀐 부분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죠. 크게 바뀐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 계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만약에 전체 재산은 35억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들 2명. 그러면 전체가 1.5, 1이니까 3.5가 되겠죠. 네네. 자, 이 35억을 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상속대로 그대로 상속받았다. 그럼 15억, 10억, 10억. 그렇죠. 이렇게 받겠네요. 15, 10, 10 이렇게 받는다면. 그럼 현행대로 따지면 배우자 공제 15억이겠죠. 그리고 일괄 공제에서 5억. 그럼 20억 공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정된 기준 따르면 배우자 공제는 똑같고 15억. 그리고 기본 공제를 각각 5억씩. 그럼 25억 공제가 되는 거예요. 공제가 5억 늘었죠. 그러네요. 네. 자, 근데 뭐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더 주고 덜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변화를 가진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거 내가 받아봐야 나중에 또 상속할 때 상속세 또 내는데 차라리 나는 안 받겠다. 네네네. 그래서 그냥 네 아들 둘이 그냥 17억 5천씩 받고 엄마는 안 받겠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면 현행은 그냥 배우자 공제 5억. 이건 무조건 해주니까. 네.
그리고 일괄 공제 5억 해서 10억 공제를 받을 겁니다. 근데 바뀐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는 0이죠, 0. 그렇죠.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인별로 5억씩 공제 받으면 10억 공제 받는 거예요. 그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배우자가 안 받을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부인을 너무 사랑한 거죠. 니들 받지 마라. 엄마 다 줘라. 네. 애들은 받지 마라. 그래서 35억을 전체를 엄마가 받고 자녀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대로 하면 배우자 공제 15억 받을 거고요. 법정 그렇죠. 상속분. 그리고 일괄 공제 5억. 이래서 20억 받겠죠. 근데 개정된 거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는 똑같이 15억. 그리고 자녀들은 없잖아요. 그럼 낼 게 없으니까 빵빵. 그럼 이제 15억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배우자가 전부 받게 되면 오히려 공제가 15억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상속세 개정이 물론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봐야겠지만 지금의 안으로 갔을 때 꼭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가장 해피한 거는 법정 상속분대로 균등하게 가져갔을 때는 혜택이 커질 수 있지만 네. 반대로 특정인, 특히 배우자가 전부 받거나 아니면 전혀 받지 않았을 때 혜택은 줄거나 동일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고려하셔서 배우자 공제, 상속세 개정 시에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봤을 때 나온 거는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이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상속이라는 게 위에서 내려가는 거지. 배우자한테 줬는데도 세금 내게 한다. 이건 좀 더 개정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배우자한테 줬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그걸 상속세 없이 받아서 본인이 잘 쓰고 정리해가지고 남은 게 없다면 그게 취지상 맞을 수 있지만 네. 남은 게 많아. 그 다음에 자녀한테 줄 때는 배우자 공제는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받아봐야 자녀들이 받는 공제는 뭐 1인당 5억 정도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네. 그때 세금을 많이 물리는, 즉 배우자에게 가는 것까지는 노터치하겠지만 세대를 넘기는 건 상속세를 많이 내라. 저는 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네. 자, 일단은 법의 개정 취지가 네. 입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네. 본인의 상황을 따져보면 가족 구성이 다 다를 거예요. 네. 자녀의 구성도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기사 보면 뭐 아파트 한 채는 세금 안 내게 하겠다, 뭐 배우자는 빼주겠다,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지금 개정안 이거 부정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 찍었지만 지금 입법이 발의돼가지고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면 네네네. 빨라야 28년이라고 빨라야 합니다. 28년. 네, 3년 뒤인데 그때 이걸 기대해서 될 거라고 해서 준비했다가 네. 안 되면 어쩌실 건가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맞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정안에 관계없이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